먼저 참여기관 사업 소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쪽과 관련해서 ICT 기업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에서 사업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의 조기행 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조기행 본부장입니다. 우선 검정 바우처 온오프라인 설명회에 저희 스마트팜 ICT 기업 제2자 전문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시간을 마련해 주신 농진원과 그다음에 캠텍 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스마트팜 ICT 기업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의 분야인 스마트팜 ICT 기업 제2자 전문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스마트팜 ICT 기업 제2자 전문 교육이고 사업 기간은 24년 4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주관은 농림부와 한국농업기술원이 되겠고 사업 운영은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교육 목적은 농업 ICT 기업 경쟁력과 스마트팜 ICT 기자재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키고 스마트팜 ICT 기업 재직자 기술 향상을 시키기 위한 스마트팜 ICT 기업 재직자 전문 교육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기업 재직자 전문 교육은 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 차에 23년, 24년 3년 차로 구성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교육 과정은 스마트 농업 리더 과정과 스마트 농업 기술 기초 과정, 데이터 분석 활용 과정, 1세대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과정, 2세대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과정, 수진농장 기초 기술 과정, 수진농장 심화 과정 등 7개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기술은 각각 1개 기술에서 2개 기술로 편성되어 있고 각 교육 시간은 42시간부터 5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교육 시간은 2기술로 편성해서 501시간 정도가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표 교육 수료 인원은 각 과정별로 15명에서 20명에서 총 180명이 교육 대상으로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2회 실습을 포함되어 있고 교육 과정 시작과 마무리 단계를 대면 강의로 구성해서 강사와 교육생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교육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0시간이 되겠고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행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1회당 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시간 교육은 온라인 줌으로 교육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투입 인원은 각각 5명에서 6명 구성돼서 총 36명의 실무진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수료 후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주로 이제 저희가 ICT 기업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이 영세 규모이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교육을 하는 걸로 편성해서 6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 장소는 김제 혁신밸리와 상주 혁신밸리, 동천안 농협대학교, 농수산대학교, 그다음에 S팜, 플랜티팜, 원웨이커팜, 계산노지 스마트팜 지원센터 등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 맞는 그런 실습 장소를 선택해서 결항 및 실습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추진 일정은 각각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교육을 편성을 해서 10월까지 교육을 마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스마트팜 기술 기초 과정과 1세대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과정이 1차 모집 완료해서 교육을 지금 한 50% 진행하고 있고요. 2차 그 교육생 모집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상담 부스에서 저희가 교육 내용을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수료 기준은 출석률 75%, 그다음에 성취율 20%, 그다음에 가산점 기준에서 성과 발표 10%에서 총 8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80점 기준으로 수료율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 혜택은 스마트팜 ICT 기업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 신청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업체당 세 과목으로 편성해서 그 교육 과정에 세 과목 이상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 최대 3점까지 부여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검정 바우처 지원 사업에 이쪽에서 한 20개 업체가 교육을 신청을 해서 좀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올해도 좀 검정 바우처 업체들이 많이 신청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은 저희가 LMS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러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교육 과정을 신청부터 교육 수료까지, 그다음에 교육 진행 관련, 그다음에 사전 안내, 그래서 수료 처리까지 LMS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신청은 팜러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통 선수 과목으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 농업의 이해, 스마트 농업 장비, 스마트 데이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 표준화에 관련해서 공통 과목으로 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편성을 해서 1차 선수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선수 과목을 동영상 과정을 청취한 다음에 2차 중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저희가 11월쯤에 성과 공유 대회를 통해서 모든 교육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시상,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에 관련된 정보 교환 그런 행사를 가져면서 교육을 마무리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팜 ICT 기업 제지자 전문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상담 부스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행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실무자들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특히 차년도 사업에 본사업 신청 시 가점이 있다고 하니 농산업체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어 검정 바우처 운영 절차 및 지원 기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의 운영 방식 강조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반드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업체명, 이름, 직책으로 닉네임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질의응답은 모든 순서가 마친 후 일괄 진행되며 오프라인 참석자 선 진행 후 온라인 참석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 채팅으로 질의 내역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질의를 안내 드리면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역사업 지원사업 구성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 분야의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서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그리고 검정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검정 바우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선정 기업분들 모두 지금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이 진행 중에 있으실 텐데요. 오늘 설명회에서는 제작하신 시제품이 표준 검정 비용을 통해서 검정을 인증받고 또 그 검정 수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개요입니다. 앞에서 안내드렸듯이 국가표준 적용 기술 지도 및 검정 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 바우처는 크게 검정 전반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기술 지도와 검정 평가, 표준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 검정 수수료를 지원해드리는 표준 검정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검정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기술 지도는 업체당 1회, 표준 검정은 수정사업계획서의 정량 목표로 작성하신 표준별로 1회를 기본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2회 이상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지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몇 건이 이제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추가 지원해드리는 내용이니 저희가 이 부분은 검정 신청서를 취합을 한 후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금액은 기술지도와 표준검정 수수료 공급가액의 70%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참석해주신 분들께 인쇄하여 안내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공급가액 부분이 지원 금액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PPT 화면에서 보고 계신 공급가액이 맞습니다. 오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 운영 내용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저희 지원 개요에서 간혹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 한 가지만 지원을 희망하신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본 검정 바우처는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이 두 가지가 일괄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모두 필수로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검정 바우처 지원 운영 절차입니다. 저희가 먼저 금일 설명회가 종료되고 나서부터 신청서를 접수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신청서는 6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바우처 발급을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7월 15일 이내로 신청해 주신 신청 금액대로 발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 저희가 검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기술 지도와 검정을 의뢰를 하셔야 되고 기술 지도와 검정 지도는 가급적이면 8월 30일까지는 의뢰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정기관에서 비용을 청구를 해주시면은 비용을 농산업체에서 선납부를 해주시는 구조고요. 그 이후에 선납부 해주시면 기술 지도와 검정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기술 지도와 검정이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청 서류를 10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하고 지원금 지급은 11월 10일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날이오니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운영 절차에서 안내드리는 일정을 준수하셔서 원활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이어 세부 운영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정 바우처 신청서 접수 및 바우처 발급 단계입니다. 저희가 먼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검정 바우처 신청서는 6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 저희 정량 목표에 표준으로 기재를 해주시지 않은 업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의 이제 신청 기간을 드리는데요. 이때 컨설턴트 분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개발 시제품에 대한 표준을 확정을 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제출 서류는 검정 바우처 발급 신청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파일은 저희가 엑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엑셀 파일 열고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터로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검정 바우처 발급 신청서는 저희가 올해 엑셀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신청서 한 장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파란색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셀에만 작성할 것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금액을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작성이 되어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만 작성하여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기업 정보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저희가 안내 드린 대로 기술지도와 표준검정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기술지도를 신청해 주신 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도는 별도로 신청 표시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우스가 안 돼서 잠시만. 제가 여기에 지금 마우스가 사용이 안 돼가지고 간단하게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검정 부분에 보시면은 옆에 조그마한 삼각형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사전에 배포해드린 엑셀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비용이랑 세부 품목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농진원에서 검정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우스가 돼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야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체크박스로 시설 원예 그리고 축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시설 원예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센서 부분에 신청을 해주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품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체크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해당하시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체크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수기로 기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품목이 정해져 있고 사전에 이 표준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정량 목표에서 작성을 해주신 내용보다 이 표준에 맞춰서 이 신청서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풍향 센서를 센서로 신청을 해주시는 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표준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드리는 품목을 모두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밑에 쪽은 저희 축산 부분에 있는 사양관리기기고 위에 쪽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표준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컨설턴트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수정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저희 시제품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내용 일치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표준 검정을 신청을 해주셔야 표준이 검정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컨설턴트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어떤 품목을 어떤 표준으로 검정을 받으실 건지 모두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시제품을 제작을 하셔서 검정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컨설턴트 분들과 확인 후에 신청서 작성을 요청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거 표준으로 작성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청은 동그라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상 신청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수기로 작성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 검정 신청서는 6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거고 이쪽에 작성해 주시는 부분은 예상 신청일은 저희 농진원 쪽에 제출을 해주시는 일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실 건지 수요조사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6월 1일, 8월 30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8월 30일로 일단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도 센서도 간단하게 하나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지금 기타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진원에서 검정이 불가능하고 혹은 KC 인증을 진행을 하시려는 업체들을 위해 별도로 작성을 해놓은 칸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농진원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해당 검정기관에서 다른 검정기관에서 별도로 견적서를 받으신 후에 해당 정보를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저는 100만 원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마찬가지로 표준이나 품목은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고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금액도 같이 서트가 될 예정입니다. 구동기 노드로 저는 일단 아무렇게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까지는 일단 기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모두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검정을 받으시려는 품목을 모두 기재를 해주시면 밑에 일괄적으로 작성이 돼서 금액이 산출이 될 텐데요. 지금 기술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색으로 작성을 해놨었고 표준검정 같은 경우는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농진원에서 진행할 수 없는 품목이 있으시다고 하신 경우는 타 검정기관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농진원에서 가능한 품목이 있다고 하시면 농진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표준검정 같은 경우는 안내드린 것처럼 성능검사랑 표준적합성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능검사는 타 기관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표준적합성 검사는 농진원 ICT 신뢰성평가팀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 검정기관에서 진행은 하시더라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도 같이 체크를 하셔서 표준적합성 시험은 농진원 쪽에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 검정기관에 의뢰를 하실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타 검정기관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검정기관명을 수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면은 기술지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성능검사, 표준검사, 지금 저는 농진원에서 진행되는 품목 2건 그리고 타기관에서 진행하는 품목 1건 이렇게 총 3건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능검사는 성능검사 비용별로 들어가 있을 예정이고 표준적합성 시험은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급가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공급가액의 70%를 지원을 해드리는 구조입니다. 요 금액이 바우처가 발행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수식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날짜와 업체명, 대표자명을 작성을 하시고 반드시 날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어서 마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청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 이메일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개설한 전용 이메일을 통해서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내용을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바우처 금액이 적절한지 적절한 표준에 신청을 하셨는지 금액 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지원 금액이 확정이 되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농업기술진흥원 쪽을 통해서 바우처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일 기술지도와 표준검정 의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도 의뢰입니다.
기술 지도는 개발 시제품의 표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정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드렸다시피 기술 지도는 지정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ICT 신뢰성 평가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지정기관 외에는 수행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검정 바우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기술 지도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판단을 할 거고요. 신청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신청 서류와 업체 정보를 일괄적으로 ICT 신뢰성 평가팀에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신뢰성 평가팀에 전달을 하게 되면 지정기관에 있는 담당자가 업체별로 개별 안내를 해서 기술 지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술 지도를 신청하시게 되면 검정 중에 불합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검정 기간 내에 최소 1회 보완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은 기술 지도 수수료 공급가액의 70%이며 기술 지도 비용은 정해져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170만 8천 원 공급가액의 70%, 119만 5,600원, 죄송합니다. 119만 5,600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자부담금은 공급가액의 30%와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부가세, 이 부분이 자부담금으로 발생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준검정 의뢰입니다. 표준검정은 검정평가와 표준적합성평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시험이 통과되셔야 표준적합성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정이 발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정이 불가한 일부 표준에 한해서 타 검정기관을 통해 성능평가가 진행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은 사전에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견적서를 확인한 다음에 적법한 검사인지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자 확인이 필수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검정 같은 경우는 검정 비용은 저희가 검정이 들어가는 품목에 따라서 비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별첨으로 들어간 파일 단가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표준 적합성 평가는 표준별, 품목별 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아까 제가 3가지 품목을 넣었었는데요. 신청서에 이런 경우에는 표준 적합성 시험도 각 표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 적합성 시험도 3번이 진행되게 되고 비용도 3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부담금은 마찬가지로 표준검정 수수료 공급가액의 30%와 부가가치세만큼이 자부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있는 농업기계 검정 시험 신청서고요. 이 제출 방법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준 검정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표준에 따라서 신청서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기술 지도가 진행될 때 ICT 신뢰성 평가팀 담당자가 다시 한번 표준 검정을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실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타 검정기관에서 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요 농업기계 검정시험 신청서를 농진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요게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되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아까 안내 드렸다시피 사전 기술 지도 때 이 내용이 이 다운로드 서식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농진원 측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신청이 의뢰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 검정 기관에서 농산업체 쪽으로 수수료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나 수수료를 납부하세요라는 청구 공문을 발송을 해주실 건데요. 타 기관에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청구서와 같은 다른 유사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비용을 청구를 받으시면은 기술 지도 및 표준 검정 비용을 전액 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캠텍 종합기술원에 납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농산업체에서 검정기관으로 직접 납부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전액 선납부이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납부를 해주시고 추후 저희 쪽에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실 때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농진원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전액 선납부를 해주셔야 기술 지도와 검정이 진행 가능합니다. 미납부 시 신청을 의뢰했는데 검정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혹은 9월이나 10월쯤에 이게 비용을 납부하시지 않고 신청만 하셨는데 왜 진행이 안 되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미납부하시면 검정 진행이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을 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을 이제 각 검정 기관에서 수행을 하실 텐데요. 소요 기간과 진행 절차, 어떤 장비가 사용되고 혹은 참관 여부가 가능한지 등은 검정기관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같은 경우는 ICT 신뢰성 평가팀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타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타기관 담당자 확인 후 반드시 저희 캠텍종합기술원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검정이 완료되면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실 겁니다. 기술 지도 같은 경우는 ICT 신뢰성 평가팀에서 기술 지도 결과 보고서와 공문을 발급을 해 주실 거고요. 표준 검정 같은 경우에는 검정 성적서와 공문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아까 안내 드렸다시피 타 검정기관에서 검정 성능 평가를 실시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농진원 쪽에서 표준으로 등록되기에 적합한 여부인지 확인하는 표준 적합성 시험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의뢰를 해주셔야 저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표준을 득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적합성 시험을 별도로 의뢰를 추가로 해주시고 타 검정기관에서 받으신 성적서를 기반으로 해서 농진원 쪽에 표준 적합성 시험을 의뢰하셔서 검정 성적서와 공문을 받으셔서 저희 쪽에 표준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 지원금 지급 절차입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는 지금 저희가 조그맣게 첨부 파일로 넣었는데요. 사전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을 모두 완료하신 후에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일 지출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저희도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한 달에 2번 신청을 받고 저희가 지출도 2번 나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1일, 15일 6시까지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 다음 15일과 그 다음 매월 10일과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 날짜는 10월 30일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지원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저희 쪽에 10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지원금 지급이 어려우시거나 혹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검정을 최소 8월 30일까지는 의뢰를 해주시고 검정이 나와서 저희한테 지원금 신청해 주시는 거는 10월 30일까지는 반드시 기한을 맞춰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지원금을 신청을 요청하실 때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 기술 지도 결과 보고서 및 검정 성적서, 그리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으시는 공문 사본 혹은 대체 서류, 그리고 농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 지원금을 수령받으실 농산업체의 통장 사본, 그리고 타기관 검정 시에는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금을 수령받는 농산업체의 통장 사본은 저희 이나라 때 발행한 통장 사업비 통장이 아니고요. 농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통장입니다. 사업비 통장을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는 경우에는 보완 대상이 되오니 반드시 농산업체에서 사용하고 계신 별도의 계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를 검토 후에 안내드린 대로 매월 10일, 25일에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저희 캠텍종합기술원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원금 지급 절차까지 모두 안내드리면서 강조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정 바우처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의 성과 목표로 제시하신 품목에 대해서만 수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량 목표 외의 품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검정 바우처는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 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일부만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기술 지도는 업체당 1번, 표준 검정은 표준단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정 실패 시 표준 검정의 경우는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을 희망할 시에는 운영기관 담당자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때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지원을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검정기관에서 성능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 캠텍종합기술원 담당자 확인 후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 기술지도와 표준검정이 모두 완료돼서 성적서가 발급되어야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도가 먼저 끝났으니 기술지도 비용을 먼저 신청을 하시고 표준검정은 나중에 신청을 하시겠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 바우처 발급 확정 이후 저희가 7월 중순에 검정 바우처 발행 금액을 안내를 드리는데 그 확정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연락 후 검정 바우처 신청서를 재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예산이 부족한데 표준이 추가가 되거나 혹은 표준이 변경이 되는데 더 비싼 표준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전액 소진이 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접수를 하실 때 컨설턴트 분들과 꼭 확인을 하셔서 변경이 될 소지를 최소화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정 바우처 지원 대상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업 계획서 작성과 저희 시제품 제작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시기는 하셨겠지만 저희 신청서 접수 때 다시 한번 표준을 강조해 드리오니 요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컨설턴트 분들과 사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농진원에서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나 농진원에서는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타 검정기관에서 성능 검사를 진행하셔야 하는 품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드리겠습니다. 검정 바우처 발행과 지원금 지급은 저희 캠텍종합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을 접수하고 표준 검정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ICT 신뢰성 평가팀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